네, 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그녀는 너무 예뻤어. 네, 최근에 지금 YG가 많이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JYP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라이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음악 천재죠. 네, 이 친구는 그나마 좀 깨끗하다는, 상태는 이상하더라도 사람은 깨끗하다. 그리고 천재다. 이런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음악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연초에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밀었던 게 바로 4차 혁명 관련주죠.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에 신년사 비슷하게 이제 우리는 이 정부는 앞으로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뭐 이것저것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애들을 육성을 좀 하겠다라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바닥에서 잘 올라갔었죠. 그리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가상현실, 어, 증강현실, AR, VR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드론 관련주, 또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씩 좀 가로늦게 자리를 좀 잡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제가 LG전자라든지 혹은 뭐 로보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집에 있는 그 기둥 하나 살짝 뽑아서 한번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면서 농담 반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트 다 보여드리면서. 근데 확실히 많이 올랐죠. 저도 참고로 그 로보스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의미가 있게 의미로운 어떤 매물대를 살짝 넘어가면서 마무리했는데 월요일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수익을 완전히 실현하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머뭇머뭇 하다가 장 막판까지 기다리다가 조금 참아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뛰어서 오늘 좀 로봇 관련주를 꼭 좀 전 종목 차트를 좀 분석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 늦지 않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강하게 떴습니다. 뭐냐? 로봇 시장이 15조 원, 스타 기업 20곳을 육성, 산업판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을 대신해서 하거나 혹은 더 정밀하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더 정밀한 쪽.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의료 쪽이죠. 로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 때 이제 로봇 반 사람 반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좀 반도체 같은 것도 로봇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키오스크 관련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스마트 팩토리 또한 그 로봇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굳이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차피 자동화 관련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는 사실 그런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공통 분모는 자동화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뿌리, 섬유 등 제조업에 7,560대 로봇을 보급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돌봄, 그다음 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정부가 전통 제조업에 제조 로봇 한 7천여 대를 보급하고 아이들 돌보고 의료 사업에도 한번 육성을 해보겠다.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로봇 산업을 키워보겠다라는 겁니다. 대구에 방문했죠. 이 데프리카에 22일 날 오셨나 봐요. 네. 허락도 없이 오셨네요. 네. 로봇 산업을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그리고 로봇 분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세요. 제조업, 국내 제조업 종사자가 한 10,000명 정도, 한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가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보다 8배 이상 많다 하지만 대부분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중에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뿌리, 섬유 등 생산 라인 혁신이 시급한 분야는 보급이 저조했다.
그래서 일단 제조 로봇을 7,560대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부담이 적게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렌탈 리스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면, 이제는 좀 이제 이거를 이제 가격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들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마치 전기차 하이브리드 할 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조금 싸게 산다든지 약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3천억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좀 더 육성을 하겠다. 자, R&D 사업을 이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로봇 산업, 로봇 기계를 만드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 혹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아무래도 수익을, 주가가 오르는 거는 바로 기대감이나 이런 좋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로봇 서비스 로봇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네,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 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야, 이렇게 되면 로봇은 좀 한동안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또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간 기술 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율차, 공장 기계, AI 등, 공장 기계가 바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말하는 거죠. 그 자율차도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AI, 인공지능이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 이런 4차 산업 관련주, 앞으로 미래 먹거리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봤을 때,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실적이 좋다든지, 그리고 파동을 만들면서 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애들의 하단 부분, 파동의 하단 부분에서 우리가 딱 살짝 올라타서 상단까지 쭉 한번 같이 올라가는 그런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도, 그런 매매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뭐 발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던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 지금 움직임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마가 한번 있으면요, 정부 수혜 테마가 한번 있으면 그 테마는 아무래도 작게, 테마빨이라고, 작게는 아무리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그동안 적자가 심했던 애들이라도 일단 반등은 해줍니다. 그 중에 상태가 좀 좋은 애들은 좀 더 잘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실적도 좋았고 그동안 잘 갔던 그 고영 같은 친구, 그런 친구들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보기로는 그 뇌수술 개발을 로봇 개발하고 있는 그 고영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 고점에서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고 있더라고. 근데 이 뉴스의 호재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어떤 수혜를 받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내려갈 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게 지금 파급적이다, 파급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우리가 차트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나와라, 짜잔. 일단 로봇 자체가 이름이 붙는 유진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청소, 교육, 엔터,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로봇을 만드는데, 사실은 적자예요. 지금 월봉 한번 보고요. 얘가 그동안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보고, 역사가 짧으니까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은 약간 이런 흐름이었어요. 자, 이런 차트 이제 조금 익숙하십니까? 왜 이거를 주봉을 먼저 보고 일봉을 보냐? 그 이유는 바로 얘가 어느 쪽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는지는 알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최소한 목표가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이 주가가 고평가된 비싼 자리인지 싼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삼각 수렴 혹은 삼각 김밥 패턴, 자, 우리 친구들끼리는 삼각 빤스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빤스 패턴이 결국은 여기서 하단이 깨지면 밑으로 쭉 떨어지고요, 상단이 돌파하면 위로 한번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은데, 역사적으로 2004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잘 디뎌 주었고요. 그 바닥은 그나마 그 우상향을 하면서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더라. 자, 결국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뚫릴지 위로 뚫릴지 이제 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이 구간이니까 자 밑에서 위로 찍고 밑으로 찍었고 위로 찍고 다시 밑에 찍었고 이제 위로 가는 방향이죠. 네, 물론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간들 여기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여기서는 분할로 좀 매수할 수 있다면 보시고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만약에 오르면은 여기 상단선까지 한번 터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봉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봤을 때, 자, 큰 그 주봉으로 봤을 때 그 큰 추세 흐름을 한번 선으로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주봉상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러면 제가 주봉상 움직였던 그 자리를 저도 한번 일봉상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 가까이 좀 봐서 여기서 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시는 거는 유진 로봇이에요. 유진 로봇. 봤을 때, 자, 유진 로봇은 희한합니다. 왜냐? 지금 완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8.94%가 뛰었다. 이 말인즉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로봇 관련 수혜주에 이거는 정통으로 맞았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얘는 좀 수혜를 계속해서 좀 받을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이 친구의 어떤 흐름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자, 차트상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큰 추세가 있죠. 고점을 맞고 이제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윗방향인데, 자, 이 친구는 이 큰 까만 선 안에서만 놀았더라, 그동안. 네,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다시 위에 한번 찍었는데 더 이상 돌파를 못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홀바닥 만들고 지금 다시 또 내려가려 그러다가 얘가 좀 힘이 없었어, 사실은. 힘이 없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래는 아직 잡아주는 자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잘 안 왔는데 여기서 싹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8.9% 강하게 올랐죠. 네,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선을 굳이 그을 필요 없지만 대충 한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은 한번 보면서 접근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갑자기 뛰어 올랐어요. 급등 나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따라잡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밑으로 꺼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거는 갑자기 뻘쭉 띄운 거, 갭 상승한 거 이거를 따라잡는다는 자체는 참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하단에서 내려와서 여기 뚫을 때, 그죠? 이 하단 내려가고 있는 그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저항선 뚫을 때 한번 분할로 사고 또 이렇게 추세를 만들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사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 모으는 거죠. 밑에서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추세가 딱 나오면은 퐁당 밑에서 사고 슈팅 혹은 우상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 올라가면 얘는 한 6,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고, 만약 이 로봇 테마가 앞으로 정부 지원이 꾸준히 되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수혜받는, 그러니까 수소차는 지금 당장 수소 충전소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차 자체도 많이 없어요. 차를 생산해야지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개인가 뭐 20개가 안 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그거를 만드는 부품 제조 회사라든지 아니면 충전소 탱크나 이런 충전소 관련주, 그 수소를 만드는 풍국주정 이런 애들이 정말 수혜를 받으려면 실제로 그게 이제 실적에 판매에 도움이 되는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게 나오려면 이제 나와야 되겠죠. 네, 충전소를 막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 그 넓은 서울에도 수소 충전소를 최소한 뭐 한 50개는 만들어야 되겠죠. 못해 30개 정도.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수소 충전소가 이게 위험하다, 충전 폭발을 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 집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거를 전부 다 꺼려하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거를 좀 없애겠다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를 국회 앞에다가 하나 짓겠다라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거죠. 집 근처에도 앞으로는 우리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거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로봇은 이미 지금 만들어서 의료용이라든지 혹은 뭐 산업 자동화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만드는 제조 이런 쪽에 이미 다 납품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야. 다만 이거를 더 육성시켰다는 거니까 로봇을 더 그냥 더 찍어내면 돼. 더 찍어내고 프로그램 뭐 소프트웨어 좀 더 업데이트하고 그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기계를 빨리 설계해가지고 찍어내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잘해. 정말 미국 사람 보면 답답해 터지겠어. 목이 진짜 가슴이 터져 나는데 근데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릅니다. 네. 특히 또 이런 식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라요. 네. 그래서 지금 로봇은 탄력 받으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수소차는 좀 시간이 걸리고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죠.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로봇은 금방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수소차보다 더 빨리빨리 보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 많이 길었는데 길었지만 기본적인 건 좀 알고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진 로봇이 지금 9% 가까이 뛰었다는 거예요. 9% 가까이. 왜냐? 기업 보세요. 기업 봤을 때 재무 정보를 한번 보자면 청소, 교육 로봇 등등 뭐 이러저러 많이 만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요. 영업이익이 없어. 이제는 마이너스 하다가 2018년에 드디어 이제 0원이 됐습니다. 그죠?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아직까지 3억 9천 마이너스가 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 그리고 뭐 투자 지표를 굳이 보자면요. 투자 지표도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다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그렇게 해서 뭐 좋지 않다는 거,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누가 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기대감이 시작됐고 충분히 이거는 육성 가능하다. 유진 로봇은 8.9% 오른 거 봐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지금 현재 약간 요런 모습이죠. 약간 요런 모습. 자, 사실은 이게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이만큼 뛰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좀 내려줄 때마다 좀 우리가 좀 사서 살 수 있죠. 좀 사서 매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력들량. 자, 62평도 지금 올라탔어요.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제 차트 이제 보신 게 기억나시니까. 네, 지금 여기 고점 찍고 저점 찍었어요. 약간 이런 모습이었죠, 아까 이렇게 지금 모아가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모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잡아줬죠. 그리고 62평선, 122평선은 살짝 지금 전체도 뚫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잘 지지만 해주면, 62, 여기 지지해주고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 여기선 좀 사서 모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더라도 역사적인 이 추세선 하단을 한번 디디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제 이렇게 빵 뛰면서 끝나는 거 봐서는 밑에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강한 테마빨이죠. 야, 여기서는 이 밑에서는 좀 모아가지고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이런 추세가 되든 뭐 이런 추세가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 6,000원 정도 가까이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로봇의 시대가 로봇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네요. 네, 급등한 유진 로봇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글자가 들어가는 데 중에 또 하나가 DST 로봇이죠. 자, DST 로봇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우리 좀 긴 시간 역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주봉상이고요. 자, 주봉을 먼저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저점을 연결한 선,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이쁘게 살짝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왜 슈팅이 나왔지? 하는데 이게 슈팅이 나온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복선이 됩니다. 왜냐? 자,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얘가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 그 다음 단기적인 우리가 매물 목표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여기고 그 다음 목표 여기, 그 다음 목표 여기. 그 밑에도 이제 있겠죠. 그 밑에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하면 여기도 찍고 여기도 아마 찍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일봉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기억하시죠? 주봉상 지금 기억하는 게 한 여기 상단선이 대충 얼마냐면 2259, 2200, 2200. 약간 우상향이었죠? 요게 맞겠죠? 요게 바닥을 이렇게 잡아줬고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잡아줬던 자리죠. 자, 이렇게 진하게 한번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 안에서 차트가 아래, 위, 공닥, 공닥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네,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또 제가 또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초보자분들도 보시면서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긴 어떤 역사를, 주가 역사를 보면서 여기 맞으면 항상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우시는 거죠. 자, 조금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느낌 아니까. 자, 이제 여기가 사실 고점이에요. 여기까지는 욕심 부리는 거 아니고요. 아니죠. 지금 3천원이 아니죠. 아까 보니까 이 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선이었어요. 자, 이거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2차, 3차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점이에요. 그동안 만들어 왔던 고점. 제가 선을 잘못 그었네요. 자,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그리고 이 저항선 밑에 하단선도 뭐 이렇게 그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 퐁당 돌을 던지 여기 밑에 더 내려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잡아줘서 뚫어주면 첫 번째 매물대는 여기에요. 여기 박스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박스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고 박스에 올라타기만 하면 여기 박스권 상단선까지 한번 터치 가능합니다. 여기가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여기가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그동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맞아도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뭐 미세먼지 위닉스라든지 혹은 저기 뭐 수소차 관련주 중에 뭐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그 풍국주종이라는 그런 막 초우량 대장주라면 그냥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번 맞고 떨어지고 한 번 더 두 번째, 세 번째 도전하면서 뭐 뚫는다든지 매물대를 여러 번 건드리면서 나중에 돌파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느낌 아시겠죠?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가까이. 예. 자, 이제 매수 타점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저점이 지금 역사적인 저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우상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선을 잡아주면서 계속 이렇게 저점 잡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얘도 지금 어쩌면 약간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 큰 추세 지금 그러니까 이 큰 추세 1번 추세 안에 2번 추세 작은 추세가 있고요. 이 작은 추세 안에서도 상단 하단 찍으면서 퐁당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 저항선도 돌파해야 되고 여기 저항선 돌파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 상단선까지 여기까지는 터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어떤 자리인 것 같기는 거의 90% 가까이인 것 같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제 그거죠. 근데 6.45%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관련주로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시 살짝 누른한이 있더라도
얘는 다시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수소차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도 이런 큰 추세 안에서 마지막 작은 추세가 이렇게 퐁당 해서 여기를 뚫고 그 다음에 여기 슈팅이 한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다든지 혹은 슈팅 한번 두 번 나온다든지 자, 요런 어떤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박스권 안에서는 최대한 하단선에서는 좀 우리가 잡아가지고 한번 올려대고 다시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또 하단에서 돌릴 때 그때는 조금 더 매집해서 모아도 괜찮겠다. 왜냐? 테마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다른 여타 정부에서 수혜를 얻은 듯한 그런 빅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차 뭐 이런 애들 잘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기본 빵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자, 두 종목 봤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친구도 적자예요. 적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850억밖에 안 됩니다. 8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 친구는 한 방에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2015년, 16년, 17, 18년에 가면서 적자 전환이 됐더라. 원래는 다시 흑자 전환 되겠죠. 네, 그렇게 전환하시면 되고 지능형 그리고 산업용 개발 관련된 로봇을 만들고 있더라. 자,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빠지면 안 되죠. 자, DPC. 자, 이 친구는 일단은 기업 정보를 볼 때 3,300억, 뭐 적당한 사이즈고요. 작은 사이즈지만 적당하고요. 그리고 매출액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1%, 당기순이익은 142% 증가를 했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용 고압 변성기 등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하는데, 자, 이 친구의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인공지능 로봇 아담을 개발한 솔트룩스의 2대 주주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DPC가 좀 약간 그런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재무 정보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봤을 때 제가 아까 꾸준히 좀 그 수익을 내고 있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016년부터 3%, 6%, 5.8%, 그 다음에 순이익률도 6.7, 7.9, 9.8,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 친구는 뭐 괜찮죠? 일단은 흑자예요. 그러면 유진 로봇이잖아. DST 로봇보다는 상태 멀쩡하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봐야 되겠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렇지만 가격이 높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가격이 이미 선반영됐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웬열, 네, 월봉을 봤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자,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모아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자리. 네,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주봉상의 어떤 우상향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우상향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았고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한번 빡빡 이렇게 올랐죠. 삼각 수렴, 삼각 김밥 패턴 혹은 삼각 반스 패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로 돌파하면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콤파스로 해가지고 이 길이가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도리 있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괜찮은 애가 이렇게 다시 이만큼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왜 이만큼 떨어졌을까? 여기서 왜 이만큼 떨어졌을까? 파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괜찮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괜찮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디다? 이 중간선에 좀 하단선에서 우리는 공략을 하자는 거죠.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길게 주봉상 차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4,000원 부근에서 사면 얼마나 좋았냐고.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로는 이 지금 고점을 연결한 선 여기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기를 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재수가 없으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좀 약간 나오다가도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돌파한 것 같은데 돌파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탄력 받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금요일날 0.5% 오르고 말았어요. 그 말은 얘가 탄력을 받기에는 그만큼 얘가 관련 없는 주라든지 관련 없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되고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이렇게 수급을 받기에는 돈이 몰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결코 이게 doesn't make sense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좀 오름 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훅 꺼집니다. 꺼질 수 있어요. 왜냐? 수소차 한번 보세요. 수소차. 네. 그리고 왜 꺼져?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5% 순수익이 마진이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때는 안 나왔어요? 이때 나왔어요. 왜냐?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동을 그리면서 결국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사자는 거지. 오히려 이게 왜 내려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반대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왜 내려가가 아니라 제발 내려오면 그 파동에 맞게 하단에서 나는 살 거야 라는 거죠. 좋은 놈은 싸게 사야 됩니다.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자,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제 주봉상 봤으니까요. 이제 일봉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지금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버렸어.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120평선 터치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120평선 다시 이격도로 모아서 다시 한번 딱 벌리면은 위로 빵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이격도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이격도는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보조로 보는 어떤 지표에 불과합니다. 왜? 뭐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것도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60선 왜 지지를 여기서 못했을까요? 여기는 120선 맞지도 않았어. 그리고 60선 돌파했다가 다시 60선 지지했다가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긴 저항이라고 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로서 도움을 받는 거지 이게 100%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일선 반등 뭐 11선 반등 이거 믿다가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단지 그냥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보시는 거지 절대로 맹신을 하지 말라. 주식이 사실 뭐 100%가 어디 있겠나요, 그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팩트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팩트가 아닌 거는 저는 절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좀 지켜보고 관망하고 그리고 고점이다 생각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고점이라 생각하면 사지 않습니다. 진짜 두 눈 찔끔 감고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저는 진짜 제 허벅지를 찌르면서 안 봅니다. 그 남들은 막 수익 냈어 한 방에 뭐 인생을 역전했어 그러더라도 저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습니다. 지금 고점이잖아요. 지금 고점이고 이미 이전 여기 4,000원 선 여기서 이하에서 사면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을 지금 현재 지금 이미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얘가 올라가면 이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거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내려갈 때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4,000원까지. 혹은 이게 조금 우상향이니까 5,000원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4,500원이라든지. 그래서 밑에서 바닥 돌려서 싼 것들 무지무지 많고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얘를 살 필요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분봉으로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각자 직장 다니시거나 주부 혹은 각자 생활을 하면서 컴퓨터, 핸드폰을 계속 매일매일 꼬박꼬박 볼 수 없으신 분들은 이런 비싼 자리보다는 조금 싼 자리가 좋겠다. 네, DPC는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쌌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맥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사이맥스는 또 그 다음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넘겨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동동형이었습니다.